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. 제가 보통 보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토요일 날 촬영해요. 근데 일요일 날 굳이 올려드리는 거는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,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, 장이 없기 때문에, 또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기억 속에서 약간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립니다. 요걸 뭐 먼저 올려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던데요. 일단 이거는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. 자, 먼저 미국 시장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참 부러워요. 뭐 얘네들만큼만 되면 진짜 무슨 뭐 걱정이 없죠. 자, 요거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지금 3대 지수 중에는 가장 약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요건 돌파가 됐고,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역사상 최고가예요. 사상 최고치입니다. 자, 근데 다우하고 S&P 500 지수는 돌파를 했어요. 다우가 또 이때도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가 하루 잠깐 쉬더니 S&P 500입니다. 요거는 그랬다가 또다시 올리는 모습이고, 다우 지수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고치를 쭉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나스닥이 조금 못하긴 한데, 뭐 요거는 그냥 저 다우하고 S&P 500하고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죠. 우리나라 시장은 참 못난이 짓을 하고 있는데, 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장 전망하고 뭐 이번 주 시장 대응 방안 그런 거하고 같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자, 일단 어제 좋았던 거는 생산량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.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. 요게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보시면 요런 거 요렇게 나왔어요. 자, 여기 PPI 전년비 해갖고 1.8이 올라왔죠. 자,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왜 봐야 되냐면요.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. CPI가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뛰었다. 그렇게 되면 요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서 좀 살펴보는 겁니다. 자, 1.8 정도니까 뭐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죠. 그리고 월별 전달보다는 0.0, 그러니까 뭐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요거 근원 물가는 이 헤드라인 물가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, 그거를 이 근원 물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요거는 조금 높아졌는데 월별 물가를 보시면 상당히 안정됐어요. 자, 이거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뭐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고,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보시면 전달에 0.3이었었는데 0.2로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일단 뭐 근데 요거 말고도 어제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,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뭐 소비자 심리 지수, 소비자 평가 지수 이런 것도 있죠.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 뭐 10월 달에 요거는 저 두 번 발표가 됩니다. 한 달에 두 번 발표가 되고, 예비치는 지금처럼 초중순 정도에 나오고요. 지금 초중순에 나온 거는 예비치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확정치는 월 말에 나옵니다. 자, 근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떨어졌어요. 68.9%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,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 좀 떨어졌고요. 전달보다. 소비자 평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. 자, 뭐 요거만 본다라면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이 느끼고 그리고 예상하는 그런 경기는 뭐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요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 미시간 대회에서 나오는 거, 요런 것들은 일단
저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. 그렇게 아주 강한 뭐 공신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. 뭐 때때로는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살펴보는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요 PPI인데 PPI가 낮게 나왔다라는 거. 그게 한 가지가 미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또 한 가지는 펀드 쪽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된대요. 지금 블랙록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가 블랙록이죠. 뭐 지금 요즘 들어갖고도 돈 들어오고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들어온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들은 뭐 돈 소비자들이 그 가입하는 사람들이 주식 사주세요 하고 돈 넣는 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죠. 자,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대선입니다. 야, 미국 대선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지금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 직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 월 11월 달에 하니까요. 저 9, 10, 11, 저 11월 그러니까 8월 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7월 말 정도로 끊으면 되겠네요. 자,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 8, 9, 10 이렇게 석 달간 주가가 과거에 그랬습니다.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기가 좋았을 때는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현재 정권에 좀 유리하게 적용했어요. 근데 이게 주가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미국 옐런 장관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돈의 힘으로 이 자본시장은 이렇게 주식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 끝나고 바로는 아니겠죠. 뭐 허니문 기간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. 대선 끝나고는 좀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 시장, 미국 시장은 계속 좋은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면요.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. 자,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나라 차트들을 한번 쭉 볼까요? 자, 보시면 일본입니다. 자,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. 여기가 뭐 그때 잃어버린 20년 이후로 가장 고점이었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. 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해요. 자,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제반 이평선들 이런 것들을 아래에 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말도 할 거 없죠.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급등한 모습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만 이런 모습입니다. 참 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 이유는 그렇게 봐요. 그 미국에서 이렇게 뭐 부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낙수 효과가 오지 않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. 또 그런 영향이겠죠.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. 저 뭐 3분기 예비치가 9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보통 보면 이게 뭐 저 한 10조 7천억 뭐 이 정도는 나올 거다 요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9조 1천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부터 그랬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, 지금. 너무 시끄럽습니다. 눈만 뜨면 무슨 의혹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주가가 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. 뭐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은 진짜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. 자, 요거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이때 9월 달 뭐 저
8월 만기 끝나고 저 9월 달 되기 전에 계속 그런 말씀 저 8월 만기 끝나고 9월물 이렇게 거래가 되고 막 그럴 때요. 이제 저 9월 중순 지나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옵션 만기까지 10월물 옵션 만기였죠. 10월물 옵션 만기까지 거래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쭉 당겨 놓으면 밀 거고 밀어 놓으면 또 좀 당겨 놓을 겁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움직였어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올리니까 두들겨 패죠. 또 두들겨 팼다가 또 올라오면서 이때쯤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등가격 기준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가격이 양합이 한 13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. 그거 만기날 뭐 우리 생방송막 회원님들한테는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라고 눈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지나갔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. 뭐 이게 몇만 원 요렇게 떨어지죠. 그리고 종국에는 둘 중 하나는 등 가격이 깡통 나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런 옵션 쪽에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요. 옵션 쪽에 영향이 컸고 지금은 뭐 이제 옵션 만기는 지났고 또 11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11월물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.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2평선 자체는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죠. 빨간 선입니다. 이렇게 급락하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62평선은 여전히 찍어 누르고 있고 자,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고 해외 시장은 다 좋고 자, 그러면 이게 박스권 정도밖에 안 된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아래로는 조금 빠지면 이 22평선 정도가 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위로는 조금 올라가면 62평선 근처 정도, 요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겁니다. 뭐 62평선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2660 정도,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뭐 지금보다 한 70포인트 정도 남짓 위쪽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시장에 박스권 시장 이런 장 방향성이 없는 장 이런 장에서는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시면 고생합니다. 섹터별로도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매매하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.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 뭐 조선주들도 엊그저께 좀 좋은 모습 보였다가 어제 바로 조정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정 받잖아요. 아, 참, 그리고 말 나온 김에 2차 전지 쪽, 그렇게 말씀드리죠. 이거 2차 전지를 갖고 작년처럼 막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거,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착각입니다. 큰 착각이에요. 자, 2차 전지 쪽도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올라오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. 작년하고 지금 환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미국에서 IRA 법안이라는 게 처음 통과가 돼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. 이런 기대감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잖아요. 그리고 장밋빛 전망들만 굉장히 많았었고. 자, 그런 상태에서는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저 성격은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반토막, 세토막, 뭐 다소토막 이렇게 난 주식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?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보셔야 돼요. 이거를 뭐 작년 같은 불장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크게 당합니다.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쫓아다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. 당장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 좀 조정을 보이죠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추세로 쭉 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럴 때는 요런 것 좀 하셔야 돼요. 시장이 이쪽 62평선 근처 정도까지 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조금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. 자, 그리고 또 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짧은 매매, 그런 매매가 좀
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짧은 매매에서도 큰 수익을 원하고 들어가면 또 조금 먹을 거 조금 줬다가 물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요령껏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 주에는 지금 오늘은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죠. 미국 시장, 미국 시장은 최소한 대선 전까지라도 뭐 되게 괜찮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자, 그 이유도 좀 말씀드렸고요. 자, 우리 장이 부진한 뭐 그런 원인들 요거도 조금 짚어봤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거 쫓아가시면 안 되고 섹터별로도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를 노려 보셔야 됩니다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자,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